오늘 리뷰는 바로 MG 내러티브 건담 버전 카토키! 와, 이번에도 역시 버전 카토키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재미있게 조립을 했습니다. 일단 리뷰하면서도 좀 즐겁긴 했는데 과연 어떤지 한번 또 살펴봐야겠죠. 먼저 오늘 리뷰 반다이 남코 코리아에서 도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발매는 2024년 4월 27일에 일본에서 처음 출시가 됐습니다. 한국은 5월 11일에 출시를 했고요. 가격은 N가로 7,000엔, 국내 정가로는 84,000원입니다. 일단 오프닝도 버전 카토키답게 지금 이렇게 좀 스탠딩 포즈로 한번 취해봤는데, 가장 큰 기믹이라고 할 수 있는 내러티브 건담 일반 상태에서 C장비로 이렇게 사이코 프레임을 붙여나가는 부분, 굉장히 좀 재미있게 만졌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여긴 이렇게 했네? 와, 여긴 이렇게 했어? 그런 것도 있고, 그걸 위해서 또 이제 내부가 꽉꽉 들어차 있어요. 얘가 빈 공간 없이 내부가 가득가득 차 있습니다. 조립하면서 부품이 왜 이렇게 많이 쓰이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게 다 이유가 있었다. 굉장히 좀 재미있게 조립을 했고요. 완성했을 때도 뭔가 만져보는 그 기믹들 활용해보는 그런 재미가 또 쏠쏠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체하지 말고 바로 리뷰 보도록 하죠. 자, 그럼 구성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이제 부속되어 있는 파츠들이 전부 다 꺼내봤는데요. 여기에 이제 정크가 남는 게 뭐냐면은 기존의 유니콘 건담이 사용하던 사이코 프레임 일부가 남습니다. 뭐 허리나 몸통 안에 들어가는 것들, 뭐 이런 파츠들은 좀 남는다. 이게 이 회색깔 부품에 해당되는 거라서 혹시나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유니콘 건담을 이 회색으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은 이 정크까지 다 활용을 하면은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게 포인트겠네요. 그리고 데칼도 일부 남습니다. 막 빽빽하게 다 쓰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충분히 뭔가 소체만 쓰기엔 많이 붙이긴 하더라 라는 느낌도 좀 있고요. 사용하는 스티커는 일반 호일실이 아니라 플라스틱 스티커입니다. 두께감이 좀 있는 형태로 되어 있다는 게 포인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구성을 본격적으로 좀 살펴보면은 일단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사이코 프레임입니다. 사이코 프레임이 총 두 종류 들어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사이코 프레임이 발동되지 않은 버전의 회색깔. 이게 원래 유니콘 건담 버전 카토키 내지 영상판에서 사용하던 그 사이코 프레임입니다. 원래는 클리어였던 파츠를 이렇게 회색으로 사출을 한 거고요. 그동안에는 이런 회색깔 파츠로는 사이코 프레임이 없었죠. 그리고 왼쪽에 있는 거는 이번에 내러티브 건담의 신규로 들어간 사이코 프레임입니다. 기존의 유니콘 건담에 있던 걸 그대로 만든 게 아니라 다시 신규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새로 만들면서 디테일을 더 올렸더라고요. 어떤 식으로 디테일을 올렸냐, 이 겉뿐만 아니라 안쪽에도 몰드를 넣었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는 지금 발목 프레임이거든요. 발목 프레임인데 원래는 겉에 이런 식으로 패널 라인 조금 이런 식으로만 몰드가 들어가 있었다면은 슬쩍 비춰보면 안쪽에 뭔가 안 보이던 게 보이네 해가지고 이 안쪽에도 지금 파츠의 내부에도 디테일을 넣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 발목 뒤쪽에 들어가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겉에서 봤을 땐 원래 민문인데 이렇게 빛에 비춰보면 아무것도 없죠. 근데 빛을 투과해서 내부까지 보면은 이런 식으로 안쪽에도 몰드가 들어간 걸 알 수 있어요. 이 회색깔이 기존의 사이코 프레임을 그냥 회색으로 사출한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겉에서 봤을 때는 어마어마한 차이는 안 느껴지지만 이 안쪽을 봤을 때 디테일 차이가 꽤 많이 난다라는 게 이게 또 포인트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C 형태로 C 장비로 만들기 위해서 전용 외장이 몇 가지가 들어갑니다. 대표적으로는 이 어깨에 들어가는 외장입니다. 하얀 색깔 파츠를 통해서 이렇게 사이코 프레임을 연결해주는 파츠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양쪽 어깨가 들어간다거나, 이건 유니콘 건담 어깨에도 들어가던 그거죠. 사실상 똑같은 파츠다라고 보아도 상관이 없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버니어 파츠, 지금 요거는 내러티브 건담한테는 뒤쪽 스커트에 들어갈 사이코 프레임이지만 원래 유니콘 건담은 백팩에 사용하던 사이코 프레임입니다. 그리고 백팩을 보면은 백팩에 이제 빔사벨 홀더라던가 안쪽에 결합용 프레임이 추가로 들어간다거나 이런 식입니다. 이거를 이 전용 파츠들을 이 클리어 레드에도 그리고 이 회색에도 다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는 거는 이 회색이 기존의 유니콘 파츠라 그랬잖아요. 이 신규 클리어 레드 파츠를 유니콘에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러티브 건담을 사고 뭐 사이코 프레임 디테일이 더 좋아졌으니까 그냥 이걸 나는 유니콘에 쓰겠다 해도 가능한 거예요.
그치만 아까 잠깐 봤듯이 이 정크 파츠에 해당하는 부분은 신규 파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거는 기존의 유니콘 걸 써야 한다라는 게 또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사이코 프레임 외에는 뭐가 있나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빔 라이플입니다. 이 빔 라이플 같은 경우는 겉보기에는 되게 유니콘 건담스럽게 생겼잖아요. 앞부분에 총구도 길고 위에 센서도 유니콘 거 그대로 갖다 박은 것 같고 그렇잖아요. 거기다가 파츠 분할도 상당히 좋습니다. 라이플 안쪽에 회색깔의 프레임이 들어가서 덕분에 이제 겉부분에서 봤을 때 투톤으로 분할된 것도 볼 수 있고, 요 탄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앞뒤 파츠가 분할되어 있기 때문에 색깔 이런 식으로 좀 투톤으로 된 것도 볼 수가 있고요. 거기다가 데칼도 조금 붙습니다. 생각보다 많이구나. 라이플 치곤 꽤 붙어요. 그런데 이 라이플, 유니콘 건담급의 라이플은 아니고 원래는 제간의 빔 라이플입니다. 그래서 그걸 구현해 놨더라고요. 총구를 이렇게 빼고 이 센서 부분, 스티커 붙은 저 안쪽에 클리어 파츠까지 이렇게 앞으로 슬라이드해서 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부속된 파츠에 총구가 있고요. 총구 파츠를 교체를 하고, 그리고 센서 부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교체를 해주면 제간 빔 라이플이 완성이 됩니다. 상당한 고퀄리티다라고 할 수가 있는 부분일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파츠 교체까지 다 구현을 해놨다는 게 좀 놀랍더라고요. 거기다가 이 탄창 같은 경우는 예비 파츠가 하나 더 있기 때문에 요거는 또 허리에 수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체용 손으로는 가동손이 포함이 됩니다. 이게 디테일 생각보다 괜찮은 손입니다. 손바닥에도 디테일이 꽤 들어가고요. 손등에도 이렇게 프레임이 노출되는 디테일이 있다거나 손가락들에도 다 이렇게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얘가 가동손이거든요. 엄지손가락 가동하고 이렇게 중간마디 가동하고 이 나머지 손가락들도 중간마디 하나 가동하고 안쪽이 가동하고 끝마디 빼고는 다 가동을 하거든요. 나머지 손가락도 전부 다. 그런데 엄지랑 검지는 별도 가동이고요. 아래쪽 나머지 중지부터 새끼손가락까지는 통째로 움직이게 되어 있는데 이 손가락을 가를 수가 없어요. 예전 MG 막 2.0 시절 막 이럴 때는 이 손가락 사이를 갈라주면은 다 가동이 가능했거든요. 별도로. 근데 보면은 손가락 3개에 전부 다 볼관절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중간에 2개만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손가락을 가른다고 해도 이제 중간 부분은 아예 이제 떨어져 버린다라는 거. 이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 뭐 그 외에는 형태라던가 이 상태로 주먹을 딱 쥐었을 때도 형태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모양은 굉장히 이뻐요. 그리고 빔 라이플 손에 쥘 때 이렇게 안쪽에 숨겨져 있던 조인트를 끄집어내서요. 빔 라이플 손잡이 뒤쪽에 보면은 별도 파츠로 이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뺍니다. 그 다음 끄집어낸 조인트에 이 손잡이 파츠를 먼저 슬라이드로 끼워준 다음, 그리고 손가락들의 위치를 맞춰가면서 이렇게 손잡이 파츠를 결합하는 거죠. 상당히 튼튼하게 쥐는 방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양손 다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손 다 이렇게 조인트가 숨겨져 있고, 그리고 이 슬라이드 파츠 같은 경우는 원하는 데다가 그대로 껴주면 되니까요. 조금 단계가 늘었지만 굉장히 튼튼하게 라이플을 손에 쥘 수 있다는 게 포인트겠네요. 그리고 빔사벨과 빔사벨 홀더, 뭐 A 장비 내지 B 장비 때 사용하는 허리에 쓰는 빔사벨 홀더인데, 뭐 빔 파츠 자체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그 빔 파츠가 들어가 있고요. 근데 제가 이거 빔사벨을 다 안 꽂아놨잖아요. 이게 이유가 빔사벨 수납 방식이 슬라이드 방식이란 말이에요. 위에서부터 내리 꽂게 되어 있는데 이게 내부 구멍을 조금 더 키우지 않으면은 이게 끼우기 힘들더라고요. 안 그래도 빔사벨에 이렇게 데칼이 붙게 되는데 이게 마감재까지 올리면 두꺼워지잖아요. 그래서 이 공간에 안 맞게 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부 공간, 이 구멍을 좀 더 넓혀야 좀 편하게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뭐 앞에 있는 조인트를 통해서 허리에 장착을 해서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쉴드, 이것도 아까 이 빔 라이플과 비슷하게 제간의 무장에다가 좀 커스터마이징을 가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안쪽을 보면은 각져 있는 무언가가 보이죠? 이거 제간 실드입니다. 제간 실드 위에다가 유니콘 건담의 실드, 사이코 프레임을 장착을 하고요. 그리고 유니콘 건담의 실드 일부도 좀 사용이 된 게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요 밑으로 내려가면은 이제 뉴 건담이 사용하던 빔건과 미사일이 장착되어 있다는 게 특징이죠. 그래서 내부에서 보면은 뭔가 되게 굉장히 복합적인 느낌이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사이코 프레임도 보여, 형태는 제간 실드 같은데 각져 있고 막 이런 거 보면은 근데 막 유니콘 건담 실드를 덧댔나? 막 이런 생각이 들면 되게
엄청 복합적인 느낌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쉴드죠. 참고로 여기 쓰인 사이코 프레임도 이 안쪽에 몰드가 더 추가되어 있는 신규 파츠로 들어가 있습니다. 확실하게 딱 이렇게 배경 비쳐 보이는 걸로 보면은 디테일이 굉장히 좋죠. 원래는 그냥 그냥 클리어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이. 이런 부분은 또 굉장히 이쁘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팔에 장착하기 위한 조인트 같은 경우도 팔을 감싸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조인트가 한쪽으로만 장착이 되어 있는데 이 프레임 역시 두 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반대쪽, 나는 반대쪽 팔에 장착할 거야 그러면은 이제 다른 조인트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걸 통해서 쉴드를 이렇게 옆으로 가지고 오는 것도 가능하고 좀 다양하게 움직여줄 수가 있겠더라고요. 회전도 시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조인트를 제거하면은 이 안쪽에 있는 작은 조인트를 통해서 또 등에다가 수납할 수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100분의 1 스케일의 요나 바슈타 피규어, 파일럿 피규어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코어 파이터용 랜딩 기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성은 다 살펴봤는데 이따가 사이코 프레임 적용하면서 요거 클리어 파츠의 디테일은 그때 한번 더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내러티브 건담 본체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이제 버전 카토키라는 이름답게 굉장히 그 뭐랄까 특유의 테이스트, 특유의 그 느낌, 아주 진하게 들어가 있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다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특징 중 하나가 이 약간 길쭉한 다리 요런 느낌도 좀 있거든요. 안 그래도 제가 예전에 HGC 형태 C 장비 요거 리뷰할 때 제가 버카 보는 것 같아요. 버전 카토키 보는 것 같아요 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왕에 꺼내온 거 이렇게 또 A랜다 그냥 소체도 한번 꺼내와 봤습니다. 이렇게 촬영 전에 이렇게 비교하면서 느낀 게 있었다면은 HG도 결국은 원본 디자이너 자체가 카토키 하즈메시잖아요. 솔직히 MG가 뭐 패널 라인 더 늘었고 그러니까 디테일이 더 좋아졌고 데칼이 더 추가됐다라는 거 빼면은 뭔가 분위기는 크게 변한 건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근데 결국 프로포션 차이는 좀 있더라고요. HG가 머리가 조금 더 비율이 머리가 조금 더 작다? 이런 것도 좀 있고 아무튼 좀 비교하면서 굉장히 좀 재미있게 봤다라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비교해보면 결국 HG도 굉장히 버카스러웠다 이런 느낌.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알게 모르게 또 데칼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특히나 상체에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확실히 데칼 안 붙였으면 조금 심심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도 약간 드네요. 자, 그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머리부터 보면은 정면에서 봤을 때 요 라인, 머리 전체적인 실루엣 요거 자체는 굉장히 둥글고 곡면이 좀 강조된 그런 느낌도 좀 있어요. 블레이드 안테나 자체는 약간 일반적인 블레이드 안테나를 두 개를 달았다, 양옆으로 두 개를 달았다 이런 느낌도 조금 들기도 해요. HG 때는 많이 못 느꼈던 걸 MG 와가지고 사이즈가 커지니까 또 느껴지기도 하고 그리고 뭐 두말할 거 있습니까? 잘생겼습니다. 조형 자체는 굉장히 잘 나왔고 그리고 눈도 원래 안쪽에 지금 스티커를 붙여놓긴 했지만 그 안쪽엔 또 클리어 파츠가 있어요. 그래서 무색 클리어 파츠가 있기 때문에 도색하실 분들은 그냥 도색하셔도 상관없지 않을까. 검은색의 아이라인도 다 파츠 분할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요 이마의 메인 카메라 부분도 스티커 사용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볼에 있는 이 덕트 부분부터 해가지고 그 주변의 회색깔 발칸 부분 다 파츠 분할로 되어 있고요. 뒤통수를 보면은 둥근 요 두상 자체가 더 강조돼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뒤쪽에도 스티커 하나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몸통! 아무래도 내러티브 건담에서 가장 신경 쓰이는 것 중 하나라 그러면 이 콕피트입니다. 너무 대놓고 그냥 파일럿이 노출되어 있는 이 콕피트 과연 안전은 괜찮은 것인지 굉장히 좀 궁금한 포인트인데 아무튼 간에 허리 자체가 아예 몸통의 이 중간 부분 자체가 다 코어 파이터로 이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체에 사용된 이 빨간색 부분은 전부 다 이 부분이 다 코어 파이터다라는 게 포인트죠. 결국은 본체가 사용하는 컬러는 회색과 흰색 그리고 뭐 프레임 정도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몸통에도 꽤나 디테일에 신경을 쓴 게 보이는 게 저는 이 가슴 옆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기 지금 패널 라인이 굉장히 많기도 하고 데칼도 이것저것 붙기도 하고 굴곡이나 이런 조형도 굉장히 좀 이래저래 신경을 썼다라는 부분, 요런 부분 옆에서 봤을 때 이런 흉부 요런 느낌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흉부 위쪽에는 이제 최근에 나오는 버전 카토키들에 다 들어가 있는 이 안테나 부분, 핀형 안테나가 이런 식으로 다 4개가 들어가 있다라는 게 포인트겠고, 그리고 백팩으로 가보면 백팩도 이게 HG에서는 분할되지 않았던 이 내부가 다 분할되어 있다 보니까 좀 더 입체적인 느낌과 그리고 파츠 분할도 색깔 분할이 그렇게 잘 되어 있다라는 것도 느낄 수 있고, 버니어 내부 노란 색깔 파츠에 분할도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어깨 같은 경우도 되게 심플한 듯 파츠 분할이 이것저것 많이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지금 흰 색깔 파츠만 해서 여기 한 4개인가 쓰이는데 조형 자체도 좀 복잡한 느낌으로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도 꽤나 멋졌다라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이 회색깔은 평평하게 해가지고 이 몰드 하나 넣어놓은 거, 요런 약간 포인트 그런 것도 있고, 프레임이 좀 노출되어 있는 느낌도 꽤나 괜찮았습니다. 옆에서 봤을 때도 그렇고요. 그리고 바깥쪽에도 마킹이 조금 더 붙게 됩니다. 거기다가 팔꿈치부터 이 어깨까지는 여기 프레임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잖아요. 프레임도 보면은 색깔이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투톤으로 해서 가만 보면은 중앙이 다크 그레이고요. 겉부분이 일반 그레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팔꿈치 쪽으로 쭉 내려오더라도 요 가동 부위의 중앙 부분은 역시나 다크 그레이로 해서 이제 투톤으로 되어 있다는 게 포인트겠고, 겉에서 봤을 때는 좀 프레임 자체의 디테일이나 그리고 뭐 조형 같은 경우, 전체적인 실루엣 같은 경우도 뭔가 HG에서 좀 더 봤던 것들이 좀 디테일이 좋아졌다, 이런 느낌도 좀 들기도 해요. 그리고 팔 하박 같은 경우도 흰색 외장으로 감싸져 있는 부분이죠. 여기도 약간씩의 뭐 프레임의 노출 디테일이라든가 뭐 손목 라인의 노출이라든가 이런 것도 괜찮았고, 그리고 기본 장착손으로는 이렇게 주먹손이 아예 별개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멋들어진 주먹손 되어 있다는 게 포인트겠고요. 그리고 또 굉장히 신경 썼다는 게 느껴지는 게 바로 이 골반 부분인데, 이 스커트 자체에 이제 사이코 프레임을 위한 기믹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좋았고, 마찬가지로 마킹이 굉장히 많이 붙습니다. 특히나 스커트 부분에 은근 꽤 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빨간 색깔 라인부터 해서 뭐 코우션 마킹 등등등 이것저것 붙게 됩니다. 뒤쪽도 마찬가지 보면은 HG랑은 다르게 뭐 이렇게 디테일이 더 훨씬 많이 들어가 있는 것도 볼 수가 있겠고, 뭐 파츠 분할이라든가 이 골반의 중앙 라인도 뭔가 디테일이 이것저것 들어가 있다라는 게 포인트겠습니다. 그리고 다리 부분 진짜 허벅지가 정말 놀랄 만큼 디테일이 좋았어요. 프레임이 노출되어 있다라는 그런 설정까지는 오케이인데, 이런 식으로 아예 속 프레임까지 노출되어 있을 거라고는 생각 못했는데, 이렇게 보면은 이 안쪽 프레임은 다크 그레이고요. 겉에 감싸고 있는 부분은 일반 그레이 컬러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원래 설정화도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굳이 따지면은 이 HG가 설정화에 굉장히 흡사하게 되어 있는데 딱 요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프레임 노출이. 근데 MG랑 비교했을 때 디테일 차이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오히려 이렇게까지 노출이 되어 있다라는 게 더 디테일이 좋아 보이네. 허벅지 뒤쪽도 그래요. 마찬가지로 뒤쪽도 비슷하게 노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드는 포인트 중 하나였다. 그리고 이제 프레임 바깥쪽에도 마킹이 조금 붙게 되고요. 전체적인 실루엣도 보면은 뭐 내가 알던 그 느낌 또 느끼게 해줄 수도 있고, 요 허벅지 안쪽도 디테일이 좀 들어가 있고, 여기도 또 사이코 프레임을 위한 기믹들이 또 가득 들어차 있더라고요. 그리고 무릎 같은 경우도 위아래 파츠 분할하면서도 라인 깔끔하게 떨어질 수 있도록 곡면 아주 이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요 다리도 보면은 이렇게 조금 떨어져서 봤을 때 종아리 자체가 전체적으로 곡면이란 말이에요. 옆에서 보더라도 곡선, 그리고 정면이나 뒤쪽에서 보더라도 양옆으로 다 곡선이란 말이에요. 그 부분이 굉장히 이쁘게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거기다가 이 정강이 라인 같은 경우도 여기가 각이 져 있는 게 아니라 라운드 져 있는 형태란 말이에요. 곡면이다 보니까 그 부분도 굉장히 조형 깔끔하게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마음에 드는 포인트였다라는 거. 이게 상체에서 보면은 상체는 굉장히 다 각져 있어요. 곡면이 거의 없습니다. 상체는 거의 없는데 하체로 내려가서 특히나 무릎 아래로 내려가면은 다 곡면으로 되어 있다는 게 요게 또 포인트가 아닐까 그런 느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역시나 프레임이 조금씩 노출되는 이런 디테일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마킹은
데칼은 최대한 절제한 느낌도 좀 들어요. 옆에서 봤을 때 상상 이상으로 데칼이 적습니다. 뭐지? 내가 알던 버전 카토키가 이런 느낌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인데 오히려 심플해가지고 하도 이제 상체가 각도 많고 디테일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MG 버카가 되면서. 근데 오히려 이제 여기서 복잡한 건 이제 상체에서 다 받고 오히려 이제 심플한 느낌, 이런 느낌도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발 같은 경우도 보면 발목 주변으로 프레임들이 또 노출되어 있는 형태란 말이에요. 이 부분에도 보면은 디테일이 조금씩 또 들어가 있기도 하고, 발 같은 경우는 제가 보면서 놀랐던 게 뭐 발 위쪽 같은 경우도 좀 느낌이 들긴 했지만 특히나 발바닥 보고 느낀 게 이거 뉴건담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제 뉴건담 버전 카토키도 꺼내왔는데 발바닥 사이즈만 달랐지 거의 판박입니다. 거의 뭐 전체적인 느낌 자체가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이 뉴건담의 또 대표 기믹 중 하나였던 요 발바닥에 후크 기믹 있잖아요. 요게 앞뒤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야 이게 그러면서 가운데 이렇게 거대한 버니어, 이게 너무 뉴건담이다 이런 느낌도 있었고, 발등도 보면은 뉴건담 비슷하게 조금 이제 비스무리한 그런 느낌으로 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 발꿈치 주변은 또 유니콘 건담스럽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조립하면서도 그랬지만 외형 다시 곱씹어 보면서도 굉장히 재미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프레임도 살펴보도록 할까요? 일단은 허리 빼고는 사실상 전실에 프레임이 들어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허리 같은 경우도 사실상 이제 코어 파이터 때문에 프레임이 없는 거지, 그걸 빼고 보면 진짜 전신 프레임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진짜 빽빽하게 들어가 있는 프레임이 좀 인상적이었다. 스커트도 뭐 앞뒤 양옆 할 거 없이 다 하나씩은 다 프레임이 들어가 있는 형태고, 그리고 디테일도 좀 전반적으로 골고루 들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애초에 이 팔 상박이랑 허벅지 쪽 같은 경우는 원래 프레임이 드러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대로 둬도 뭐 문제가 없더라고요. 프레임이구나 싶은 그런 느낌? 머리도 보면은 이제 페이스 슬릿 안쪽에 디테일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 눈과 그리고 메인 카메라 쪽에 이제 플라스틱 스티커 사용을 하기도 하고, 뒤통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프레임이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흉부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 위에서 봤을 때 어깨 라인 쪽에 메카닉적인 디테일들이 좀 이래저래 들어가 있다는 것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어깨 외장 같은 경우도 뭐 파이프의 디테일이나 이런 것들도 좀 볼 수가 있죠. 팔 같은 경우는 애초에 이 팔 상박 프레임이 드러나 있는 형태니까 그대로고요. 그리고 이제 하박 같은 경우도 옆에서 봤을 때 조금씩 또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스커트 같은 경우는 이제 외장 안쪽에는, 이쪽은 뭐 특별한 디테일이 없긴 하지만 그래도 아래쪽에는 디테일이 조금은 있더라고요. 패널 라인 살짝이랑. 그리고 사이드 스커트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일단은 프레임의 형태를 한 내부 파츠가 들어가 있기도 하고, 마찬가지 뒤쪽 스커트도 그렇습니다. 얘들은 다 들춰보면 안쪽에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죠. 다리 같은 경우야 뭐 원래 이제 프레임이었으니까, 허벅지 쪽은 원래 프레임이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무릎부터 해서 뭐 종아리, 특히나 이 종아리 부분에 이렇게 파여 있는 부분도 많고,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좀 이제 패널 라인도 조금씩 보이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이 종아리 같은 경우도 내부에 파츠가 들어가는 형태인데다가 요 앵클 가드에도 프레임이 들어갑니다. 이거는 좀 놀랐고요. 그리고 뭐 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발꿈치라든가 이런 데 디테일이 조금씩 들어가 있는 형태예요. 대신에 이 뒤쪽은 좀 그냥 디테일 없이 심플한 그런 형태로 되어 있더라고요. 자, 그럼 가동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아무래도 이제 최신 버전 카토키, 최신 MG답게 좀 똑똑하게 또 막 해결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재밌었어요. 일단 목 부분 기본 볼관절 장착입니다. 그 밑에 이렇게 목을 앞으로 빼줄 수 있는 축관절이 하나 더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고개 돌릴 때 딱히 뭐 걸리는 거 없이 편하게 돌아갑니다. 고개 드는 부분도 상당히 들어주고 숙이는 부분도 많이 숙여지죠. 그리고 어깨 같은 경우는 이제 팔 앞으로 들고 내리고 하는 건 기본 축관절로 되어 있고요. 어깨 외장은 내부 공간이 좀 비좁긴 하지만 별도 가동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어깨 옆으로도 이렇게 들어줄 수 있고요. 여기서 안쪽에 요 관절 프레임을 뽑아서 어깨를 앞으로 할 수도 뒤로 할 수도 있습니다. 다양하게 움직이기도 하고, 여기서 관절축이 또 상하 가동도 해주기도 하죠. 여기서 끝이 아니라 아예 이제 어깨 자체를 이렇게 뽑아서 여기서 또 앞뒤 가동을 해주기도 하니까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해서 막 엄청 움직여줄 수 있다라는 게 포인트겠고요. 그리고 팔을 옆으로 드는 것도 아예 그냥
여기 어깨 기본 축 자체가 많이 움직이는 편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팔 회전 당연하지만은 뭐 밑에 이제 하박 회전도 있습니다. HG에도 있었던 요 회전 축인데 요번에도 추가가 됐어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요 팔뚝의 좌우 스윙이 추가가 됐습니다. 뭐 제타건담이나 이런 데서 보던 거 있잖아요. 그게 추가가 됐어요. 놀랐어요, 이거 좀. 그리고 당연하지만 이제 팔꿈치는 이중관절로 되어 있어요. 관절이 기본 우리가 앞에서 보고 있는 관절, 그리고 그 위에 관절이 하나 더 있어서 이렇게 위에서 한번 움직여주고 밑에서 한 번 더 움직이는 이중관절로 아주 크게 가동을 합니다. 이거는 팔뚝의 방향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가동을 시킬 수가 있어요. 손목의 경우도 기본 볼관절이고 그 밑에 축이 하나 더 있어서 편하게 손목을 안으로 꺾고 바깥으로 꺾고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허리, 기본적으로 축관절로 되어 있습니다. 회전 아주 편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딱히 걸리는 거 없이 되고요. 그리고 허리 축 자체는 열쇠구멍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체가 좌측 90도보다 조금 더 바라보면은 이렇게 축을 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안쪽에 프레임도 살짝 보이죠. 그래서 기본 열쇠구멍 형태니까 끼우고 빼거나 할 때 혹시나 분해할 때 잊지 말고 조심히 분해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쯤에서 이제 굉장히 영리하게 해결했다라고 하는 게 이제 허리 숙이는 부분입니다. 허리의 다른 가동들. 아무래도 정중앙이 코어 파이터잖아요. 이 코어 파이터가 접힐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흉부 가동은 기본적으로 코어 파이터 말고 이 위에 이 목 바로 아래 관절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흉부를 이렇게 살짝씩 숙여주는 가동이 가능합니다. 대신에 여기가 가동이 대단히 크진 않아요. 그래가지고 일단 기본적으로는 해주는 느낌 살짝씩. 근데 이것보다도 놀란 게 이 골반입니다. 기본적으로 골반에 이 정중앙에 하나 축이 있어서 스윙 시키는 게 가능합니다. 이렇게 허리 스윙, 이 골반에서 이거를 수행을 해주고요. 그리고 허리를 숙이는 부분, 이거는 RG에서 초창기에 보던 기믹이 하나 있어요. 아예 골반을 비틀어 버리는 겁니다. 아예 다리를 제거하고 프레임을 보면은 안쪽에서 봤을 때 안쪽에 가동축이 뭐가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프레임 자체가 이렇게 뒤틀리면서 뒤쪽을 아예 들어서 축을 사선으로 눕혀버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허리를 숙일 수 없다라는 부분을 이걸로 해결을 했더라고요. 이거 진짜 영리하게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액션 포즈 잡을 때 뭐 이제 허리 숙이는 고민 없이 그냥 이 골반 비틀어 버리면 되는 거죠.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고관절도 기본적으로 축이동이 있기 때문에 편하게 골반 내리고 올리고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움직여서 다리를 뭐 옆으로 들 때도 굉장히 크게 들어줄 수 있고요. 90도는 기본이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보면 스커트가 앞뒤 좌우 다 크게 가동을 해줍니다. 그래서 사이드 스커트 같은 경우도 안쪽에 축관절이 있고요. 축관절이 있고 볼관절이 겉에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중관절로 움직여주고, 뒤쪽 스커트는 축관절 하나입니다. 그래서 뒤로 이렇게 넘기는 것 정도만 가능한데 재밌는 게 있다면 이 안쪽에 스토퍼가 있어요. 핀 하나가 보이죠? 이 핀이 프레임에 걸리면서 특정 구간 이상 들어가지 못하게 해놨어요. 그리고 앞쪽 스커트 같은 경우도 볼관절이 이중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각도, 딱 이렇게 골반에 붙어있을 때 움직이는 거 볼관절로 움직여주고, 옆으로 살짝 비트는 것도 볼관절이 다 해주는데 그 밑에 축관절이 하나 또 있어서 이런 식으로 스커트 자체의 위치를 조정하면서 스커트를 앞으로 크게 들어주는 게 가능합니다. 거기다가 축이동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까지 다 썼을 때 다리를 아주 크게 또 90도 이상으로 앞으로 들어주는 게 가능한 거죠. 여기서 무릎 관절도 보면은 기본 이중관절로 해서 관절 하나 움직이고 밑에서 한 번 더 움직여주면서 무릎이 슬라이드를 하면서 이렇게 완전히 굽혀주는 게 가능합니다. 막 살짝 안에서 있었던 살짝씩 드러나는 프레임들도 좀 볼거리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발목 같은 경우도 이 앵클 가드 부분은 볼관절로 뒤쪽에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좌우로 비틀고 막 이렇게 흔들고 하는 것들이 가능하고, 그리고 발목 프레임 같은 경우도 기본 축관절로 이렇게 발목을 회전시키는 것도 가능합니다. 좌우 회전, 그리고 그 앞에 사선으로 꽂혀 있는 축관절 통해서 이렇게 발목을 안쪽으로 꺾어주는 것도 가능하죠. 여기서 좀 더 정면을 보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발목을 또 회전시키면서 만들어줄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상태에서 관절 이용해서 발을 뻗는 것도 가능하지만 발바닥 자체가 이렇게 한 번 더 굽혀져 줍니다. 그래서 크게 발을 뻗고 있는 형태도 만들 수 있고, 발목을 앞으로 굽히는 것도 편하게 가능하죠. 그래서 허리까지 모든 관절을 사용을 해주면은 이렇게 멋들어진 무릎 꿇기가 가능합니다. 허리까지 스윙 시켜주고, 허리도 옆으로 돌려주고, 스커트도 최대한 활용하고, 골반 틀어주는 것까지 다 해주면 딱 요런 느낌이 되죠. 자, 그래서 좀 멋들어지게 세워보면 딱 요런 느낌. 지금 허리 가동 같은 건 안 했고요. 딱 세워봤습니다.
이게 작중에서도 내러티브 건담이 장비를 장착하지 않고는 특별한 액션이 없어요. 딱 이 소체 상태에선 이게 전부란 말이에요, 사실상. A 장비를 끼거나 B 장비를 끼거나 C 장비를 끼고서 보통 액션을 취했었기 때문에 뭐 아무튼 간에. 하지만 이쪽은 프라모델이잖아요. 간단하게 포즈 한번 취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빔사벨 홀더는 요 골반 뒤쪽에 있는 커버를 이렇게 열어주면은 구멍이 나옵니다. 여기에 맞춰서 그대로 끼워주고 커버를 다시 덮어주면 됩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일체형처럼 됐죠. 여기다가 빔사벨 수납하고요. 그리고 스탠드 위에 올릴 때는 요 골반 아래쪽에 있는 커버를 열면, 이렇게 열면 안쪽에 각진 구멍이 등장을 하는데, 여기다가 이제 액션 베이스에 있는 두꺼운 조인트 있죠. 이거 그대로 끼워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올리면 됩니다. 그리고 빔 라이플 탄창은 요 골반 뒤쪽에 있는 스커트, 이 외장에다가 수납을 해주면 되고요. 빔사벨 홀더를 먼저 끼면 잘 안 껴집니다. 끼우고 낄 수는 있어요. 자, 먼저 기초적인 라이플 액션 간단하게 취해봤습니다. 라이플은 이제 C 장비가 아니라 제간 라이플 형태로 한번 해봤고요. 근데 제가 이거 조립하면서 느낀 건데, 아니 이렇게 멋들어지게 만들어줄 거면은 이 라이플을 기반으로 한 제간을 새로 만들긴 어렵겠죠? 그리고 간단한 빔사벨 액션도 한번 취해봤습니다. 빔사벨도 요 가동손에 있는 손바닥 핀으로 고정할 수 있으니까 포즈 취할 때 편하게 고정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포즈 취하면서 느낀 게 있다면은 가동 범위가 굉장히 상당히 넓잖아요. 이게 뭔가 조립할 때는 이렇게 빽빽하게 조립되는데 가동은 괜찮을까 했는데 이게 그런 걱정이 싹 가시네요. 허리 숙이는 것도 요 골반 기믹이랑 이런 거 활용해가지고 지금 허리를 어느 정도 또 숙여놓은 상태거든요. 충분히 멋진 포즈가 나온다? 그런 느낌. 그리고 C 장비로 본격적으로 바꾸기 전에 일단 코어 파이터를 한번 전개를 해볼까 합니다. 이게 또 요리조리 진짜 잘 접어놨어요. 진짜 거의 뭐 종이접기 하듯이 접어놓은 형태라서 이게 우리가 평소에 알던 그 퍼스트 건담의 코어 파이터 있잖아요. 날개 접고 그냥 기술을 접으면 끝, 이게 아닙니다. 일단 분리 방식은 굉장히 쉬웠어요. 앞에 있는 요 외장을 살짝 들고 그냥 상체를 이렇게 뽑으면 됩니다. 뽑으면 코어 파이터가 나타나고 그 코어 파이터를 한 번 더 뽑아주면 요게 좀 재밌었어요. 본체와 연결할 때 이 중심되어주는 프레임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 프레임이 이 빈 공간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본체와 연결되고, 끼울 때도 조심해야 되는 게 보면은 이 뒤쪽에 날개가 접혀 있는데 이 날개가 이 허리 프레임의 안쪽에 제대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자칫해가지고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삐껴나 버리면 안 돼요. 이렇게 안으로 잘 접어서 포개서 넣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상체 안쪽에 이렇게 조인트가 몇 개 있잖아요. 이 조인트가 이 코어 파이터 프레임을 지나서 이 중심 축과 조여주는 형태더라고요. 여기 안쪽에 구멍이 살짝 보이죠? 이 부분과 해가지고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딸깍 소리가 나면서 딱 소리가 나면서 고정됐다는 게 느껴져요. 그러면 이제 외장을 덮으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결합이 되는 형태인데 굉장히 좀 재밌었습니다, 이 부분이. 자, 아무튼 끄집어냈다 하면은 기수가 앞에 와 있고 기수 접혀 있고 날개도 완전 뒤로 가서 접혀 있죠. 요걸 한번 움직여 보도록 합시다. 일단 뒤쪽에 접혀져 있던 날개, 요 위에 있는 하얀 색깔 축을 이렇게 바깥쪽으로 회전시켜 주고요. 그리고 옆에 접혀져 있던 날개를 펴줍니다. 이런 식으로 펴준 다음에 한 번 더 요 하얀색 파츠를 움직이면서 이렇게 날개를 요 안쪽으로 펼치면, 그대로 축을 펼치면 날개 전개가 끝이에요. 마찬가지 반대쪽도 이렇게 완전히 펼치고 펴주면 이렇게 날개 전개는 끝났고, 기수 쪽에 가면은 또 이 날개가 연결된 프레임이 하나 있습니다. 이 프레임을 이렇게 뒤집어 줍니다. 이렇게. 대신에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 전반적으로 파츠들이 굉장히 얇습니다. 무리하게 움직이지 마시고 딱 회전축이 가동하는 만큼만 움직여 주시고, 여기 보면 스토퍼도 있거든요. 요 밑에 조그만한 돌기 있죠. 이게 또 더 움직이지 말라고 이게 스토퍼 역할도 해주는 거라서 너무 무리하게 움직이지는 말아라 라는 포인트인 거죠. 그리고 이 얇은 프레임이 연결되어 있는 것도 여기도 이제 열쇠 구멍식이에요. 그래서 혹시나 분해할 일이 생기시면 조심하셔라 라는 포인트고요. 그래서 이렇게 접혀져 있던 기수를 펴고, 그리고 이 기수 뒷부분이 있죠. 이 파란색 부분이 또 이렇게 한 번 더 접혀져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펴면서 뒤쪽에 날개도 한번 펴주세요. 이렇게 해서 기수 다 폈으면 슬라이드. 기수를 접은 다음 날개도 이렇게 살포시 내려주고, 기수 밑으로 가서
요 콕피트 안쪽에 파일럿을 앞을 보게 이렇게 레버를 돌려주면은 코어 파이터의 완성입니다. 이 내러티브 건담의 코어 파이터가 정말 이쁜 점이 이게 내러티브 건담의 건담 NT의 주제 중 하나가 뭔가 키워드라고 해야 될까? 그게 새잖아요, 새. 수시로 나오는 대사가 나는 새가 되고 싶어 이런 대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날개도 약간 새 날개처럼 이렇게 살짝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요런 포인트? 약간 그 NT의 주제? 막 요런 느낌이 잘 녹아있는 그런 느낌? 뒤쪽도 가면 버니어 파츠의 내부에 또 디테일 잘 들어가 있는 게 보이고요. 또 오돌토돌하게. 그리고 뭐 날개 부분에도 보면은 뭔가 굴곡이 되게 많아요. 이렇게 요철도 좀 있고 이래저래 디테일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게 좀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기수 부분도 보면은 지금 클리어 파츠 위에 회색깔 파츠로 덮어놓은 형태입니다. 그래서 기수도 그냥 여는 게 아니라 살짝 이렇게 위로 한번 슬라이드 해가지고 열 수가 있어요. 안쪽에 마찬가지로 파일럿 슈트 리브는 요나 바슈타가 타고 있습니다. 아까 기수 회전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요 레버를 이렇게 당겨주면은 이 MS 형태로 이렇게 누워요. 얘가 누워버리고 앞에 있던 레버를 다시 뒤로 밀어주면은 이게 코어 파이터처럼 앞으로 보게 되죠. 요런 식으로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코어 파이터 디테일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건 진짜 코어 파이터 힘을 엄청 줬다 라는 느낌이고, 그리고 아래로 가면은 구멍을 통해서 랜딩 기어도 장착할 수 있습니다. 앞쪽과 뒤쪽 이렇게 장착을 할 수 있고요. 그대로 바닥에 세워놓는 게 가능하죠. 근데 방금 잠깐 이제 눈썰미 좋으신 분들은 바로 눈치채셨을 텐데 랜딩 기어 빼고 가만 보면은 어라 동그란 구멍이네. 3mm 아니야? 맞습니다. 스탠드를 통해서 이렇게 조인트를 끼워서 스탠드 위에 전시하는 것도 가능하죠. 그리고 또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가 다시 이제 도킹하기 위해서 허리로 변형할 때인데, 다시 좀 보여드리면은 일단 파일럿은 눕혀줍니다. MS가 되어야 하니까 이렇게 눕혀준 다음에 중간 부분 연장시키고 뒤쪽에 날개 접어주고, 그리고 이 관절을 그대로 이렇게 접어줍니다. 그리고 이 기수 뒤쪽에 있던 파란색 부분도 이렇게 살짝 기울여줍니다. 그렇게 하면은 뒤쪽 날개가 완전히 들어가죠. 그 다음에 펼쳐져 있는 날개를 요 기수 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뒤집어줍니다. 이때 뒤집으면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이 날개 안쪽에 기다란 돌기가 하나 있어요. 이 돌기가 이 몸통 부분에 요 홈이 하나 파여 있죠. 구멍이 하나 파져 있는데 여기에 딱 맞게끔 이렇게 위에서 보면서 딱 맞게끔, 이거는 꽉 끼우는 게 아니라 딱 위치만 잡아주는 수준입니다. 딱 여기다 위치하세요 라는 느낌이에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위치에 맞게 해준 다음에 그 다음 날개의 중간 부분 뒤쪽으로 회전을 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날개를 밑으로 살짝 내려준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 날개 안쪽에 있는 돌기가 이 옆에 역시나 홈이 살짝 파여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딱 위치할 수 있게 이렇게 접어주고요. 마찬가지로 꽉 끼우는 게 아니라 여기가 정 위치입니다 하고 표시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여기도. 그리고 뒤쪽도 있습니다. 날개 끝부분에 가면 여기 역시나 작은 돌기가 있죠. 그 안쪽에 또 구멍이 하나 나 있는데 이 부분으로 이렇게 얘를 돌려서 그대로 안쪽으로 이렇게 날개가 들어갈 수 있게끔 해준 다음에 역시나 돌기를 위치에 맞게 이렇게 딱 살포시 덮어줍니다. 이렇게 하면 앞, 옆, 뒤 전부 다 돌기들이 자기 위치에 들어가서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는 그런 형태가 완성이 됩니다. 반대쪽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해서 완전히 미리 말아놓는 것도 괜찮아요. 날개 완전 말아놓고 그대로 위치에 맞춰서 딱딱딱 들어가면은 깔끔하게 이제 코어 파이터가 접혀서 허리가 완성이 되죠. 그 다음 처음에 이야기한 대로 프레임이 안쪽 공간에 들어가면서 날개 뒤쪽에 안쪽에 쏙 들어가게끔 잘 위치해준 다음 상체를 그대로 다시 껴주면 딱 소리 나게 껴주고 외장 덮어주면 완성! 자, 그럼 사이코 프레임을 장착하고 C 장비로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아까 구성 때 이야기했듯이 이제 전용 파츠들이 필요합니다. 어깨에는 전용 외장 파츠가 들어간다거나 버니어, 그리고 백팩에는 전용 프레임과 빔사빌 홀더 뭐 이런 것들이 추가된다고 했죠. 근데 제가 진짜 놀란 건 여기입니다. 이 부분이에요. 아까 뭐 가동, 뭐 허리 뭐 이런 거 얘기했지만은 진짜 놀란 건 여기입니다. 분해 없이 그대로 이제 사이코 프레임들을 장착시켜 줄 수 있어요. 정말 놀란 부분인데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 편한 장착을 위해서 팔을 미리 좀 빼놓는 게 좋긴 하더라고요. 이 마찬가지로 백팩도 미리 좀
이렇게 빼놓는 게 좀 편하고요. 일단 흉부를 끼기 위해서 외장을 좀 만져줄 건데 일단은 흉부 위쪽에 바깥쪽 외장이 이렇게 뒤집힙니다. 짠! 그리고 이 흉부 아래쪽에 있는 외장이 이 뒤쪽이랑 연결되어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슬라이드로 밑으로 내려주고요. 그리고 흉부 바깥쪽에 이 작은 파츠 있죠. 이 부분이 또 앞쪽으로 이렇게 슬라이드해서 가동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 안쪽에 틈이 생기면서 이 흉부 외장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공간에 맞춰서 그대로 흉부 외장을 끼워 넣고 밑에 슬라이드했던 외장을 들어 올리면 흉부 장착이 끝납니다. 그리고 이 어깨 아래쪽에 보면은 빈 공간이 하나 보입니다. 이거는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좀 허리를 한번 빼봤고요. 여기에 원래 이제 유니콘의 어깨 위에 들어가던 클리어 파츠 있죠. 이게 이 밑에 들어가요. 그냥 밀어 넣고 그대로 꾹 눌러서 딱 소리 나게끔만 눌러주면 끝이에요. 자, 반대쪽 다시 해볼까요? 밑에 슬라이드, 위에 커버 뒤집어주고 이 옆에 있는 작은 파츠를 이렇게 앞쪽으로 당겨준다. 이렇게 하면은 흉부 사이코 프레임이 들어가고 이걸로 조여주고 그 밑에 사이코 프레임 넣고 눌러서 딱 소리. 자, 이렇게 몸통 쪽이 끝났습니다. 다음은 팔 부분 해볼 건데 진짜 팔, 이 어깨보다도 이 아래쪽 끼는 게 장난 아니에요. 아, 프레임이 그래서 빽빽하게 들어찼나? 이런 느낌? 일단 어깨 위쪽에 있는 외장을 안쪽으로 이렇게 슬라이드 해줍니다. 구멍이 늘어나게 되고요. 이 구멍과 이 안쪽에 있는 구멍에 맞춰서 사이코 프레임을 장착을 해줍니다. 뒤집어서 뒤쪽도 마찬가지로 장착을 해주고요. 그리고 다시 앞으로 와서 이 안쪽에 구멍이 하나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맞춰서 외장을 씌워줍니다. 이때 이 어깨 앞쪽에 있는 외장까지도 감싸면서 들어가거든요. 이런 식으로 감싸면서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 확인하면서 밀어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사이코 프레임의 빈 공간에 딱 뭐 프레임이 살짝 드러나고 하면서 이렇게 깔끔하게 장착이 되죠. 그리고 진짜는 이 하박인데 와 진짜 정말 좋더라고요. 일단은 팔 뒤쪽에 있는 외장을 이렇게 프레임째로 살짝 드러내주고요. 이 손목 아래 라인을 이렇게 뒤쪽으로 슬라이드로 분해를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손목 부분 떨어져 나왔는데 이 하얀 색깔 외장 부분을 밑으로 쑥 내려주세요. 끝까지 내려줘야 됩니다. 여기 밑에 보면은 프레임이 2층으로 돼 있잖아요. 일반 상태일 땐 그냥 상태일 땐 위층에 맞춰서 이 하얀색 파츠를 이렇게 수평으로 놓으면 되고 C장비가 될 때는 얘를 끝까지 내려서 밑에 층에 수평이 되게끔 만들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사이코 프레임 가지고 와서 그대로 위에다가 이렇게 안쪽에 관절까지 다 감싸면서 쑥 하고 사이코 프레임 장착을 해주고 뒤에 있는 걸 덮어주면 돼요. 그리고 그대로 팔 다시 가져와서 뺐던 거 그대로 껴주면 됩니다. 짠! 진짜 와 이거 팔 사이코 프레임 끼는 게 이게 정말 놀랐어요. 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다고? 막 이런 느낌? 와 거기다가 살짝 이렇게 프레임 드러나는 거 이런 것도 좀 괜찮더라고요 또. 자, 반대쪽 팔도 설명 없이 다시 해보도록 하죠. 이렇게 앞뒤 프레임 끼고 앞쪽 사이코 프레임 잘 맞춰서 껴주고 그리고 손목 분리하고 외장 밑으로 내리고 손목 사이코 프레임을 끼우고 다시 제껴라. 덮고. 그 다음 골반을 볼 건데 일단 뒤쪽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먼저 이 회색 부분을 옆으로 벌려주고 스커트를 들어줍니다. 완전히 들면 안쪽에 공간이 보이는데 이 안쪽 프레임 공간에다 맞춰서 사이코 프레임을 가지고 와서 꾹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자, 깔끔하게 역시 장착이 됐고요. 이대로 덮어주면 끝. 반대쪽 마찬가지 벌려서 안쪽에 프레임 끼고 덮어주면 끝. 그리고 사이드 스커트도 참 재밌었던 게 사이코 스커트가 외장이 이중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중으로 된 걸 바깥을 벌려준 다음에 이 스커트 사이코 프레임을 이렇게 안쪽에 끼워 넣고 그대로 밑으로 해서 덮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일단 사이드 스커트 사이코 프레임도 됐죠. 완료가 됐고, 자,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커버 열고 마치 뭐 탄창 교환하듯 이렇게 끼고 덮어주면 끝. 그리고 골반 중앙 부분은 이렇게 프레임 완전히 밑으로 내려주고 위쪽 커버도 들어주고 이 가운데 있었던 외장을 이렇게 분리를 합니다. 분리하고 분리한 자리에다가 고관부 사이코 프레임을 이렇게 밀어 넣는 거죠. 이러고 다시 외장을 조여주면 된다. 그리고 또 이제 앞쪽 프론트 아머가 정말 좋았는데 이 아래 라인을 밑으로 슬라이드를 합니다. 이건 양쪽 동시에 해야 돼요. 슬라이드를 한 다음에
이 겉에 있었던 외장을 분리하는 거죠. 아예 흰 색깔 파츠 째로 양옆을 그대로 다 분리를 해준 다음에 분리한 외장에서 이 앞쪽에 있는 커버만 떼어내고 이렇게 양쪽 다 떼어내고 이 좌우 파츠를 바꿔줄 거예요. 뒤집어서 끼울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쪽에 디테일이 드러나면서 이게 또 앞면이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하얀색 파츠를 먼저 밀어 넣고 그 위에 사이코 프레임을 한 번 더 덮어줍니다. 그 다음 빼놨던 커버 파츠를 끼워서 조여주면은 이렇게 하고 밑에까지 슬라이드해서 덮어주면 완료! 반대쪽도 흰 색깔 파츠 먼저 넣고 사이코 프레임 넣고 커버 파츠 끼우고 밑에를 조여주면 완료! 야, 진짜 이거 스커트 아이디어 좋지 않아요? 안쪽에 커버 파츠 뒤집어가지고 와우! 그리고 허벅지 부분, 여기도 정말 마음에 들었던 부분인데 허벅지 안쪽에 프레임을 이렇게 커버 열듯 열 수 있어요. 이렇게 연 다음에 이 안쪽에 돌기가 하나 있단 말입니다. 여기 손톱이 걸리는 돌기가 하나 있는데 이거를 위로 밀면 프레임이 안으로 들어가요. 보셨나요 지금? 이렇게 다시 밑으로 내리면 프레임이 밖으로 다시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올리면 프레임이 안으로 들어가죠. 와, 이것도 아이디어 좋았어요. 진짜 좋았어요. 어쩐지 허벅지 부분이 빽빽하게 또 프레임이 들어가더라. 막 이런 느낌? 그리고 허벅지 사이코 프레임을 가지고 와서 위치에 맞게 슬라이드로 밀어 넣어주고 다시 겉에를 덮어주면 이제 허벅지 사이코 프레임 장착도 끝이 나죠. 간단하죠, 생각보다. 그리고 가장 복잡하다면 복잡한 게 무릎인데 무릎을 일단은 이중관절을 이용을 해서 완전히 굽혀줍니다. 완전히 굽혀주고 무릎을 위아래로 해서 아래쪽 외장을 완전히 이렇게 밑으로 내려준 다음 위쪽 외장도 이렇게 슬라이드로 이렇게 위로 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 중간에 있는 프레임을 살짝쿵 이렇게 들어주면은 이 뒤쪽에 슬라이드 할 수 있는 공간까지 이제 완전히 공간이 확보된 셈이고요. 이대로 무릎 사이코 프레임을 가지고 와서 이 뒤쪽에 돌기를 요 프레임 중간에 여기 요 공간 하나 보이나요? 슬라이드 할 수 있는 공간? 여기에 맞춰가지고 잘 맞춰서 슬라이드로 그대로 장착! 이렇게 장착을 해주면은 딱 이제 무릎 위쪽 외장 딱 맞게 됐고 아래쪽 외장을 가지고 와서 요 돌기가 여기 C형 파츠 하나 있었잖아요. 여기 딱 끼워지라고. 이 안쪽에 돌기가 있기도 하고요. 요거를 그대로 딱 소리 나게 장착. 그대로 무릎을 펴주면 됩니다. 반대쪽으로 다시 보면은 일단은 무릎 완전히 굽혀준 다음에 아래쪽 외장 내리고 위쪽 외장 들어 올리고 중간 외장 살짝쿵 들어주고 무릎 사이코 프레임 가지고 와서 슬라이드하는 위치에 잘 맞춰서 이렇게 잘 슬라이드로 껴주고 무릎 아래쪽 외장을 가지고 와서 딱 소리 나게 끼고 다리를 편다. 이게 복잡한 듯 좀 간편한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발목은 이 발목의 앵클 가드 위쪽 프레임을 잡고 빼면 빠집니다. 그 다음 종아리 커버를 살짝 들어준 다음에 이 발목 앞에 모양에 맞는 사이코 프레임을 가지고 와서 밀어 넣어주고 다시 발목을 그대로 껴주기만 하면 끝. 그리고 발등은 이렇게 발을 한번 이렇게 굽혀준 다음에 발등 커버를 잡고 앞으로 들어 올립니다. 완전히 들어 올려줄 거예요. 이렇게 앞쪽으로 쭉 갖고 와준 다음에 이 안쪽에 있는 하얀 색깔 외장을 살짝 이렇게 뒤로 넘겨줍니다. 이 외장에 보면은 안쪽에 둥글게 공간이 있는데 여기에 맞춰서 이 발등 사이코 프레임을 가지고 와서 안쪽에 조인트가 둥근 방향이 밑을 가게끔 해서 이렇게 딱 자기 위치에 맞춰서 끼워준 다음에 그 상태 그대로 발목을 덮어주고 딱 소리 나게 끼워주면 끝! 반대쪽으로 보면은 발목을 분해하고 종아리 들어 올리고 사이코 프레임을 끼우고 다시 발목을 조립하고 그리고 발 접어서 발등 열고 흰색 외장 돌려주고 거기 맞춰서 사이코 프레임 끼우고 그대로 덮어서 딱 소리 나면 끝! 마지막은 백팩입니다. 백팩은 이 위쪽 커버 부분 여기가 이렇게 열려요. 와, 이거 놀랬어요. 열고 이 위에 외장 그대로 잡고 위로 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안쪽에 수납되어 있는 조인트들 있죠. 얘를 이렇게 빼줄 거예요. 그대로 뺀 다음 이 떼어낸 다음에 이 남는 파츠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 내용물이 빈 백팩을 가지고 와서 여기에 이제 백팩 사이코 프레임을 가지고 옵니다. 이 백팩 사이코 프레임은 요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 안쪽 프레임 하나 있죠. 이 프레임에다가
원래 유니콘 건담의 뒤쪽 스커트 사이코 프레임이 양옆으로 들어가고요. 그 프레임에 이렇게 슬라이드 방식으로 해서 빔사벨 홀더가 장착이 돼요. 그리고 기존의 백팩 프레임은 뒤집어서 장착을 합니다. 이걸 그대로 백팩의 빈 공간에 다시 장착을 하고 커버를 덮어주면 끝이에요. 간단하죠? 그리고 아까 떼어낸 요 안쪽에 있었던 외장 파츠를 각각 양옆에 장착을 해주면 백팩도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빔사벨 홀더에다가 빔사벨도 양옆에 다 이렇게 장착을 해주고 다시 등으로 가서 끼워 넣고 밑으로 슬라이드해서 장착을 한 다음에 빼놨던 양팔을 다시 장착! 내러티브 건담 C장비의 완성! 와우! 진짜 와우! 진짜 구조가 진짜 놀랍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 조립하면서 내부가 되게 복잡하네. 오래간만에 이런 좀 프레임이 복잡한 것 같은 이런 MG 만들어 본다. 막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그게 이런 기믹들을 위해서더라고요. 허벅지도 이제 커버만 열고 막 프레임이 신축하고 막 이런 것들 굉장히 재밌었어요. 이게 C장비 끼울 때가 정말 재밌더라고요. 와 이걸 이렇게 만들어 놨네. 아니 뭐 몸통도 가슴 외장도 왜 이렇게 갈라놨나 뭐 이렇게 막 슬라이드가 있어 막 이랬는데 그것도 다 이런 장착을 위해서. 어깨 같은 경우도 이 슬라이드 기믹 있던 게 그걸 위해서. 손목도 막 분해돼도 뭐 이렇게 슬라이드로 끼우지 했는데 막 여러 가지 슬라이드 기믹들을 이용을 해서 진짜 와 이런 걸 만들어냈다. 와 신기합니다 진짜. 근데 더 놀라운 건 이 사이코 프레임이 그냥 유니콘 건담에도 적용된다는 거잖아요. 그게 더 놀라워요. 뭔가 내러티브 건담 전용으로 사이코 프레임을 다시 만들 줄 알았어요. 아예 얘 전용으로만. 와 근데 호환된다는 얘기 듣고 깜짝 놀랐네. 자 아무튼 간에 C장비 형태에서 이 상태에서 쭉 보면은 확실히 이제 유니콘 건담이 떠오르는, 아까 그냥 내러티브 건담 때는 뭔가 뉴 건담과 닮은 구석도 좀 있네 막 이런 생각을 하다가 C장비 되자마자 넌 유니콘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그런 형태. 놀랍습니다 진짜. 그래서 다시 한번 HGUC 내러티브 C장비랑 비교를 해보면은 확실히 클리어 파츠의 컬러가 훨씬 더 좀 밝네요. MG 쪽이 좀 더 밝고 화면에선 차이가 별로 안 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무엇보다 이제 기믹적인 측면에서 너무 좋아가지고 와 이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진짜. 그럼 자세히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뭐 머리야 바뀐 게 없으니까 넘어가고 흉부 일단 사이코 프레임이 총 4군데 들어가죠. 양옆 그리고 옆구리 아래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사이코 프레임이 들어갑니다. 사이코 프레임 자체에도 아까 이야기했듯이 디테일이 좀 더 좋아졌는데 흉부에 들어가는 거는 뭐 기존과 특별히 차이는 못 느끼겠어요. 그리고 어깨로 가보면 역시나 디테일이 굉장히 좋은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금 더 패널 라인이 늘어난 것 같은 형태의 어깨 사이코 프레임 볼 수가 있고 무엇보다 역시 이 팔 하박에 들어가는 거, 야 이건 진짜 와 아이디어 좋다 막 이런 생각 하면서 조립을 했거든요. 진짜 괜찮지 않습니까? 이런 기믹은 환영이에요 정말. 그리고 스커트로 가면은 전면부랑 이 사이드 부분이랑 이게 안쪽에 보면 하얀 색깔 파츠에서 요 디테일을 더 추가를 해준 상태예요. 그래서 좀 더 입체적인 느낌으로 사이코 프레임을 볼 수가 있거든요. 사이드도 마찬가지, 사이드 쪽도 마찬가지로 안쪽에 이 하얀 색깔 파츠의 패널 라인을 통해서 디테일이 더 올라가게 만들어 놓은 그런 형태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뒤쪽 스커트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쪽은 사이코 프레임이 크게 드러나는 형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모양도 뭐 기존과 비슷한 것 같다 이런 느낌도 좀 받았고요. 그리고 허벅지 사이코 프레임, 진짜 허벅지가 저는 당연히 사이코 프레임 장착하려면 분해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전신을 막 한번 싹 다 분해했다가 다시 조립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했었는데 이제 허벅지 보고서 와 깜짝 놀랄 정도로 진짜 너무 잘 만들어놔서 이 안쪽에 있던 프레임이 안으로 들어가는 신축하는 기믹은 진짜 상상도 못했습니다 정말로. 그리고 무릎 같은 경우도 역시나 최소한 외장 한두 개 정도는 분해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생각했는데 그런 거 없이 프레임을 열어서 슬라이드로 탁 끼우고 와 진짜 감탄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형태도 진짜 유니콘 건담스럽게 이 무릎 아래쪽 뾰족하게 튀어나오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신경을 많이 쓰지 않았을까라는 느낌이기도 하고, 발목 같은 경우도 한번 연장됐어요. 사이코 프레임이 추가되면서 한번 연장된 형태이기도 하고요. 발등도 되게 간편해가지고 놀랐어요. 진짜 간편하게 들어갔잖아요. 그냥 뚜껑 열고 덮고 이게 끝이었기 때문에 야 여기도 진짜 놀랐어요. 무엇보다 백팩, 아무래도 백팩이 또 이제 C장비의 중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갑자기 왜 없던 게 생겼어요. 원래 HG에서도 저런 돌기 같은 거 없었거든요. 그냥 깔끔하게 형태 끝입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 딱 보자마자 먼저 떠오른 게 있는데 이렇게 작은 C형 파츠면 뭔가 장착을 해서 백팩에다가 막 하는 거 아니야 했는데 이제 뉴 건담 핀 판넬을 끼울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가지고 왔습니다. 뉴 건담 버전 카토키의 핀 판넬. 예, 가지고 왔습니다. 3개씩 한번 장착을 해볼까요? 사실 아직 껴보지도 않았어요. 아직 한 번도 안 껴봤습니다. 지금 처음 껴보는 거예요. 너무 자기 것같이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이거? 자, 이렇게 해서 뉴 건담 더블 핀 판넬처럼 한번 장착을 해봤습니다. 예. 너무 제 것 마냥 찰칵하고 너무 잘 들어가서 깜짝 놀랐네요. 너무 깔끔하게 장착이 됩니다. 뭐 복잡할 거 없이 뭐 좀 낍니다, 뭐 뻑뻑합니다 이런 거 없이 그냥 정말 제 것 마냥 스무스하게 팍 하면서 이쯤에서 같이 좀 등장을 좀 짠. 뉴 건담 씨 무장을 뺏긴 소감이 침묵이군요. 자, 아무튼 간에 핀 판넬 깔끔하게 호환이 된다라는 거였고요. 참고로 가동관에서는 전혀 바뀐 게 없습니다. 자, 진짜 사이코 프레임 뭐 무릎에 장착이 되고 막 했지만은 깔끔하게 애초에 무릎을 굽힌 상태에서 장착을 했잖아요. 전혀 가동에 지장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다 똑같이 그대로 쓸 수 있어요. 그리고 무장 장착은 빔 라이플은 아까 설명한 대로 그대로인데 쉴드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제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먼저 손을 빼고요. 요 장착용 프레임도 위아래로 이렇게 분해를 한번 해줍니다. 분해를 하고 팔꿈치 쪽에서 먼저 이제 프레임을 장착을 합니다. 이때 장착할 때 포인트는 이 위에 먼저 걸어주는 부분이 있고요. 팔꿈치 위에 걸어주는 부분, 그 아래 돌기가 조그맣게 2개가 돌기가 있는데 이게 팔 뒤쪽에 이렇게 프레임이 노출된 부분 중앙에 빈 공간이 있죠. 여기에 맞춰서 이렇게 걸고 고정을 해주는 그런 방식이에요. 이렇게 하고 손목 아래쪽부터 분해해놨던 프레임을 가지고 와서 그대로 처음처럼 장착을 해주면 됩니다. 잘 끼우고 나면 이 뒷부분 깔끔하게 라인이 이어지게끔 되어 있고요. 이때 다시 손을 끼면 되죠. 참고로 아까 이야기했듯이 요 조인트가 옆으로 가동을 해주기 때문에 이제 편하게 쉴드 옆으로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자, 무장 상태의 내러티브 건담 C 장비 완성! 이게 내러티브 건담 C 장비가 왜 얘가 사이코 프레임을 장착했는가, 이제 건담 NT를 안 보신 분들은 모르실 수 있잖아요.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은 콜로니 내에서 내러티브 B 장비랑 신한주 스타인이랑 난장판을 벌입니다. 아주 그냥 싸우는데 그냥 막 거주고 부수고 막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이 사이코 프레임으로 얘가 내러티브 건담 그 도심지에서 활개친 걔가 아니다라는 걸로 위장하기 위해서 사이코 프레임으로 좀 이렇게 덧대놓은 거예요. 예. 자, 아무튼 이렇게 무장해서 라이플과 그리고 쉴드 이렇게 들려줬는데 확실히 유니콘 건담 이미지가 세긴 하네요. 쉴드까지 들려주니까 더더욱이 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쉴드가 아무래도 사이코 프레임이 이렇게 또 들어가 있다 보니까요. 근데 진짜 프라모델이 잘 나오긴 했어요. 정말 이게 그 기믹들, 그 뭐 조립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재밌었는데 오밀조밀 그 내부에 들어가는 파츠들, 그리고 파츠의 좌우를 이제 커버끼리 결합할 때 안쪽에 빽빽하게 들어차 있는 파츠들, 뭐 그런 것들. 근데 그렇게 빽빽하게 들어찼던 게 이런 기믹을 위해서다, 이런 모습을 위해서다. 뭐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자, 역시 마찬가지로 기초적인 라이플 액션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뭐 깔끔하게 포즈 취해줄 수 있고 아까 이야기했듯 모든 가동, 관절, 기믹 다 똑같이 쓸 수 있습니다. C 장비가 돼도 변하는 건 없어요. 그리고 쉴드로 몸통을 막으면서 이렇게 라이플을 발사하는 형태의 포즈도 한번 취해봤습니다. 포즈 취하는데 뭐 딱히 뭐 불편하거나 그랬던 부분은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습식 데칼, 특히나 버전 카토키 같은 경우는 데칼이 많이 붙고 좀 빽빽하게 파츠들이 오밀조밀 모여있으니까 가동하면서 막 데칼이 벗겨질 것 같은데 여기 마찰이 좀 심할 것 같은데 하는 부분들이 종종 있었는데 뭐 내러티브는 그런 거 딱히 없습니다. 안 보이고 그나마 이 어깨 이제 사이코 프레임 적용할 때 요 밑에 데칼 붙여놨는데 지금 파츠가 덮어버렸거든요. 거기가 좀 신경 쓰이긴 하는데 뭐 아무튼 간에 일단 가동하는데 딱히 문제가 없다. 그리고 한창 우주에서 앞으로 날아가면서 이제 마치 이제 네오지용 세컨드를 향해서 라이플을 발사하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한번 포즈를 취해봤고요. 그리고 이런 액션도 참 멋진 것 같아요. 이렇게 빔사벨을 들고 쉴드로 막으면서 돌진하는 형태. 이렇게 옆에서 보면은 완전히 허리도 틀어줄 수 있다 보니까 완전 허리 꺾어가지고 휘두르기 직전에 아예 완전히 반동을 주고 있는 것 같은 요런 느낌도 꽤 멋지지 않나. 특히나 이렇게 뒷모습 요런 구도도 괜찮거든요. 달려들 때의 구도. 요런 액션 참 멋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런 클로즈업 장면 좋아합니다. 이렇게 이거 아마 유니콘 때도 한번 신한주가 썼던 그런 포즈인데 이 포즈가 딱 꽂히더라고요. 멋있던데. 그리고 내러티브 C 장비는 뭐 당연히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레드 프레임으로 이미 발광을 하고 있는 이 상태로 등장하진 않았겠죠. 마지막으로 짠! 이 회색깔의 아직 발동 전에 사이코 프레임을 장착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아직 발광 형태가 되기 전에 이제 아직 발동 전 사이코 프레임을 장착한 내러티브 C 장비 만들어 봤습니다. 이게 전체가 또 회색이다 보니까 또 이미지가 다르긴 하네요. 아까 막 붉은색이 막 있을 때는 그래도 야 저거 유니콘 건담이다 막 이런 얘기 했었지만은 뭐 이제 그냥 일반 회색이니까 그냥 내러티브 건담에 추가 장비 좀 달아놓은 것 같다? 이런 이미지도 조금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뭐 바디뿐만 아니라 쉴드에 있는 사이코 프레임도 다 회색으로 교체해줄 수 있는 거라서 방금이랑은 이제 그 발광 형태랑은 또 다른 이미지다라는 게 가장 큰 포인트가 아닐까 싶네요.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제 MG 사이즈의 MG 스케일의 이 사이코 프레임이 회색인 것도 처음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생소하다라는 이미지도 조금은 있어요. 그리고 엔딩하기 전에 쉴드 백팩에 한번 장착을 해봤는데 이걸 굳이 또 이렇게 보여드려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쉴드 장착까지는 좋은데 이거 빼보면 가만 보니까 이 백팩의 이 구멍 이거 유니콘 건담 그거더라고요. 유니콘 건담 백팩 구멍 그 규격이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사이코 프레임도 다 유니콘 건담이랑 호환이 된다는 거는 다른 유니콘 건담의 사이코 프레임을 여기도 끼울 수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각종 호환하는 모습들을 추후에 쇼츠라던가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제가 개별적으로 한 번씩 올려보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이게 백팩 규격이 이거면 얘 프라모 유니콘 그 프레임까지 호환된다는 소리거든요. 잘하면. 그러니까 그건 조금만 기다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버전 카토키 하면 스탠딩 아니겠습니까? 요 포즈로 스탠딩 포즈로 조금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골반 기믹도 좀 써가지고 조금 더 스타일리시하게 세워봤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MG 내러티브 건담 버전 카토키의 리뷰를 해봤습니다. 아 진짜 정말 한마디로 표현을 딱 하면은 정말 오래간만에 굉장히 재미있고 즐겁게 MG 한번 만들었다, MG 만졌다, 요렇게 좀 평가를 하고 싶어요. 그 정도로 좀 속이 알차요, 애가. 진짜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나 건담 NT 애니메이션 보긴 봤는데 솔직히 내러티브 건담에 그렇게 큰 감흥 없어 하시는 분들한테도 얘를 추천해서 만들어 보면은 갑자기 호감이 생길 수 있는 그 정도의 품질이거든요. 진짜 와, 속이 가득 차 있습니다, 얘가. 그 정도다 보니까 좀 만지면서 또 재밌었고 조립하면서도 재밌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대신에 전신에 또 습식 데칼이 쓰이다 보니까 마찰이 생기는 부분이 없진 않아요.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은 이 어깨에 사이코 프레임 들어가는 부분에 외장을 덧씌우는 방식인데 덧씌워지는 그 안쪽에 습식 데칼이 붙다 보니까 조금 쓸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근데 또 재밌는 게 액션 포즈 취하면서 가동을 하면서는 특별히 쓸리는 데가 없더라고요. 그나마요 스커트끼리 좀 이렇게 맞붙는 부분이 없진 않으니까 이런 부분만 조심하면은 주요 관절에서 막 쓸리는 부분은 딱히 없어요. 그래서 완성하고 포즈 취하는데도 크게 스트레스는 없었다. 그런 게 좀 있겠고요. 무엇보다 놀라웠던 거라고 하면은 진짜 이 C 형태를 위해서, C 장비를 위해서 사이코 프레임을 장착해 나가는 과정, 이게 정말 재밌었어요. 이런 것들 덕분에 또 속이 꽉 차 있구나라는 걸 느낄 정도로 진짜 재밌었습니다. 하나하나 장착해 나가면서 와, 여긴 이렇게 했네, 와 저긴 이렇게 했네, 와 소리가 나와요. 계속 한 번씩. 그래서 또 이제 또 여러분들께 또 강추할 만한 MG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고 가보겠습니다. 재롱이었어요. 여러분 안녕. 빠무시.